建物行ってないでさ、とっとと俺ならに帰りなさい。 세계 제1의 한류와 세계 제1의 혐한이 공존하는 일본. DVD 대여점의 한류 코너와 책방의 혐한 코너가 공존하는 일본. 안녕하세요. 일본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일본통 사랑아빠입니다. 한일 경제전쟁이 끝없는 평행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혐한 미디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일본의 한 부류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여고생으로 대표되는 젊은 여성이 그 부류인데요. 일본 여성의 10대에서 20대는 가장 문화에 민감하고 감성적인 부류입니다. 이는 한류붐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건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겨울연가부터입니다. 그 전에 모두들 아시다시피 1993년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다마가 있었고, 1995년 전쟁범죄와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다마가 있었습니다. 그 후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일본은 식민지배의 가해적 책임 인정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였고, 한일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집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 이 선언을 계기로 한국에 일본 문화가 개방되며 동시에 한국 문화도 일본에 들어가게 되는데, 2001년 보아는 중학생 나이로 일본에 데뷔해 1년도 채 안 돼 1위를 기록합니다. 그 놀라운 성공에 이어 2003년 일본 NHK로 방영된 겨울연가가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것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터뜨리며 일본의 첫 번째 한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잠시 당시 상황을 짚어보자면 2003년 위성방송으로 시작된 겨울연가는 일본 여성들의 순정을 자극하며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전파되어 2004년에는 지상파로 재방송되며 일본 내 드라마 평균 시청률이 4%를 훨씬 웃도는 20%대의 시청률로 한류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나게 됩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가까이 중앙방송, 지방방송, 위성방송 할 것 없이 재방송에 재재방송에 재탕에 삼탕에 몇 번이나 수많은 방송국에서 단물을 뽑아내고 수많은 상을 휩쓸었으며 일본인 38%가 봤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인구 1억 2,780만 명 중 38%면 4,850만 명이 봤다는 얘기인데요. 당시 한국 인구가 4,810만 명이었으니 한국 인구보다 더 많은 일본인이 봤다는 말입니다. TV 드라마뿐만 아니라 소설, 음반, 뮤지컬, 만화, 애니메이션, 빠찡코 기계에도 등장하고 심지어는 논문까지 발표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요ን사마와 지유히메에 열광했고, 2004년도 조사에선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57%로 역대 최고치를 찍고 한글 공부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조용했던 강원도엔 난데없는 일본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배용준, 최지우는 고이즈미 총리와 해리포터를 제치고 일본 내 인물 1위, 2위 다툼을 해야 했으며, 아테네 올림픽보다도 높은 시청률 때문에 올림픽 기간 방영 중지 계획을 번복하고, OST는 100만 장이 넘게 팔리고 그것도 모자라 오리콘 차트 1위에 일본 골든디스크 대상을 받고, 음반 제작사인 예당은 6개월 동안 일본 수출만 1200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2009년 겨울연가 애니메이션 발표 이벤트 때 배용준과 최지우를 보러 일본인 4만 5천 명이 몰렸고, 그것도 모자라 전국 24개 극장에서 위성 생중계가 되었으며, 이 외에도 찾아낸 게 많은데 많아도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2006년에 처음 왔는데 그때 당시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중년 여성 두세 분 모인 곳에서 요n사마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로 일본 시장은 한국 드라마와 가수의 필수 코스로 실로 엄청난 시장이 되었고, 위성방송에선 한류 채널이 개설되고 DVD 대여점에선 한류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인기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류는 동방신기, 카라, 빅뱅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한류는 저희 일본 생활과 함께 했기 때문에 실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방신기에 대한 개인적인 일화를 말하자면, 일본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물리치료원을 한 2개월 다녔는데 같이 다니면서 친해진 환자분이 영웅재중 팬이라고 하면서 한글로 편지 써서 붙이고 싶다고 저한테 검수를 부탁한 적이 있었고, 카라는 일본인 와이프의 사촌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유튜브를 보면서 미스터를 따라 부를 정도로 인기였고, 빅뱅은 지하철에서 우연히 본 여고생 가방에 하트 모양 배지에 한글로 지용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알고 지낸 20대에서 30대 여성분들의 절반은 빅뱅 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빅뱅 팬이 그만큼 많았고요. TV를 켜면 언제나 한국 드라마가 보이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한류는 드라마와 음악을 넘어 음식, 패션, 화장품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나이는 10대에서 30대로 확연히 낮아집니다.
우선 가수를 말하자면 현재 일본 내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BTS와 트와이스고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7월 1일 일본에서 한국 주요 품목 수출 규제가 발표되고 한일 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BTS는 7월 4일 오리콘 1위에 오른 뒤 전례 없는 싱글 앨범 100만 장 선주문을 달성하고 10월 6일에서 7일, 13일에서 14일 4일 동안 콘서트에서 관객 수 21만 명을 동원하며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 한 분과 어머니 한 분이 BTS 팬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고요. 저희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도 BTS 팬이십니다. 지금 중학생이 된 와이프 사촌 조카는 자기네 반 아이들이 죄다 BTS 좋아한다고 합니다. 동방신기, 샤이니, BTS, 트와이스, 엑소, 아이콘 등 2011년 이후로 가장 많은 한국 가수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고, 특히 동방신기는 지난 10월 주간 차트 1위를 포함해 데뷔 이래 앨범 8개를 1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얘기를 하자면 불고기, 비빔밥, 냉면 등은 오랫동안 고정으로 인기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한국식 치즈 핫도그와 치즈 닭갈비라는 키워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히 여고생 트렌드 키워드로 한국 관련 키워드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를 보면 아이템 편에서 치즈 핫도그와 움직이는 토끼 귀 모자가 5위 안에 랭크됐고, 일본 대표적 코리아타운인 시노쿠보와 한국이 5위 내에 랭크되어 있고, 인물 편에서는 트와이스와 BTS가 5위 내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인스타 해시태그를 보면 한국인에게 좋아요 받고 싶다고 한글을 사용하는 해시태그가 늘고 있으며, 복붙이 가능한 한글을 제공하는 블로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인스타 해시태그를 보면 한국이 858만 개, 한국 좋아요가 30만 개,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가 34,000개 검색됩니다. 한국인처럼 보이도록 화장하는 법이나 한국 패션 등을 실은 잡지가 잘 팔리자 여기저기 관련 기사를 싣고 있으며, 얼짱이라는 말을 모르는 여고생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카톡이라고 할 수 있죠.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에서 2019년 검색 키워드 랭킹을 발표했는데요. 연령별, 성별로 나눠서 각각 베스트 10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연령층에 한국 관련 키워드가 있어 놀라웠는데요. 먼저 10대를 보면 남성의 트와이스, 여성의 BTS와 트와이스가 있죠. 20대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BTS가 무려 1위에 올라왔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지상파에 나오는 일본 국민 아이돌 아라시가 그 뒤를 잇는 2위입니다. 30대도 여성에서 역시 BTS가 1위고 남성 쪽은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40대에선 남성 쪽이 트와이스와 한국, 여성 쪽이 BTS와 트와이스, 50대 남성에선 무려 한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여성 쪽엔 BTS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천이 나옵니다. 30대에서 50대까지 남성 쪽에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온 건 그만큼 한국 때리기를 심하게 했다는 반증이고, 물론 한국에 반감을 가지고 검색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국 관련 대부분 키워드가 한국 연예인, 그것도 1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BTS가 무려 1위라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일 관계 때문에 TV에선 잘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한국 때리기만 되풀이했다는 상황에서 말이죠. 뉴스에선 연일 차갑게 얼어붙은 한일 관계만 보도되는데, 그런 미디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한국 아리를 하는 젊은 여성 부류가 늘고 있고, 이에 대해 쓴소리를 하면 아저씨 취급받는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가만히 보면 젊은 여성들은 텔레비나 신문을 거의 보지 않고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하게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일 관계의 미래가 지금처럼 어둡지만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